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 추명가 89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정기일생 재관격도 법권 장악 많이 하고 비천농마 갖춘 자는 검찰청장 흔히 본다. 우리가 계속 직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기일생, 그러니까 정화나 기토일간일 경우에 그런데 제격이나 관격을 짰을 때, 그럴 때 법권 장악을 많이 한다. 법권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관련한 고위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천농마 갖춘 자, 이런 경우에는 검찰청장 흔히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농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래 기술해 놨는데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비의 하늘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날라왔다. 뭐 이런 뜻이고, 사주에서 비천은 허자를 의미합니다. 허자라는 것은 이제 실자의 반대 개념인데요. 실자는 실제 있는 글자고 허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록은 록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의미해요. 십성으로는. 그리고 록마의 마는 말마자잖아요. 이것은 재성을 의미합니다. 원래 재성의 원래 의미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천록막격이라고 하는 것은 허자로 재와 관을 불러온 사주 구조를 말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참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두 줄 정기일생 재관격도 법권 장악 많이 하고 이 부분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는 1913년 12월 12일 출생하신 전 검찰총장이자 법무차관, 장관,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의 3주죠. 원래 사주는 시까지 봐야 되는데 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연월일 요 세 가지 기둥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정화일간이세요. 그리고 자월에 출생하셨어요. 그러면 칠살격이죠. 이게 뭐 편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일생 재관격이라고 하는 구절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주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칠살격에 정인 간목이 투관했잖아요. 그래서 칠살 용인국을 짠 거죠. 사주는 참 좋죠. 물론 이제 몇 시에 태어나셨냐에 따라서 사주의 고저가 결정되겠지만 이 정도 직위에 오르셨다면 굉장히 좋은 구조를 짰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1923년 9월 1일 생이세요. 전 법무차관이시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화일간이시잖아요. 그리고 신월에 태어나셨죠. 신월에 태어나셔서 경금과 계수가 투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제격과 칠살격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몇 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자세한 격국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정보 안에서 봤을 때는 뭐 제격에 칠살이 투관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격에 칠살이 투관한 사주죠. 칠살을 편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제격에 칠살이 투관하면 가장 대표적인 파격 구조라고 하는데 일간이 신왕할 경우에 능히 견딜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주의 경우에는 정축일에 태어나셨잖아요. 게다가 정화의 뿌리가 연월일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간에 소모가 심한 구조라고 읽혀집니다. 실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는 있지만 건강은 염려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의 두 구절 정기일생 재관격이 법권 장악 많이 한다는 구절에 해당하죠.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흔히 관격을 짜면 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왜 재격인데 동일하게 관격과 같이 취급하느냐, 그리고 실제 사례도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면,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의 성장에 내가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재격과 관격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이분은 1970년 9월 14일생이시고 미국 분이시죠. 현재 미국 대법관으로 계신 분이시고 굉장히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분입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분이시죠. 자, 이분도 정화일간이죠. 그리고 6월생이고 유가 경으로 투관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화일간의 재격 사주죠. 신기하죠. 정화일간의 재격 사주가 법권을 장악 많이 한다라는 게 사주, 실제 사주를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사주 보겠습니다. 57년생 6월 6일 현재 대법원장 분 공개된 생년월일시 가지고 사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기토일간이시고요. 이분은 5월생이세요. 그러니까 재격이나 관격에 해당하지는 않으세요. 인수격이죠. 그런데 사주에 요 식신이 왕한 구조죠. 기토일간의 사례로, 법률가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시에서 재나 관 이런 부분에서 보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사주 한번 볼까요? 1950년 1월 4일 출생하신 전 검찰총장분 사주입니다. 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인터넷에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구성해 본 3주죠. 자, 기토일간이시고요. 자월 출생하셨으니까 재격이라고 볼 수 있죠. 천간에 병화가 떴잖아요. 이거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재격에 인수를 함께 쓰는 구조죠. 재격 용인국이 되고요. 이 사주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요. 지지가 해, 자, 축으로 수방합을 짰어요. 겨울의 합이죠. 그래서 재가 엄청나게 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재격을 짠 구조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 정리해보면 정화일간, 기토일간이 재격이나 관격을 짰을 경우에 법권을 장악 많이 한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게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아래 두 구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두 구절 비천녹마 갖춘 자는 검찰청장 흔히 본다. 재밌는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천녹마라고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자로 재관을 갖춘 구조를 비천녹마라고 합니다. 허자라는 개념이 이제 좀 어렵고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실자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허자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여요. 나부모행이나 혹은 도충으로 생긴 어떤 반대의 기운을 허자라고 합니다. 도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오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게 되면 이 반대 기운인 자라는 글자가 생긴다.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반대 기운이 생긴다는 거고요. 혹은 자라는 글자와 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 자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반대 기운인 오를 부른다. 이 음양이 이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충으로 생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허자라고 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겼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라왔다. 그래서 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비천록막교 구조하면 흔히 나오는 이런 사례입니다.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그런 고서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임자년, 임자월, 임자일, 임인시에 태어났죠. 사주에 어떤 화기운이 없잖아요. 물론 인중병화가 있지만 정기로 나와 있는 글자는 없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세 글자가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기운인 오화를 부른다. 도충으로 오화를 불렀다. 그런데 이 오화를 인수분해 해보면 병, 기, 정이라는 간이 나오잖아요. 지장간이. 그런데 일간 임수 입장에서는 이 기토가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의 정기는 뭐 정화니까 재고요. 그렇다면 원래 사주에 없었던 재관이 이 비천, 허자를 통해서 갖추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비천록막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 굉장한 고위직에 오르신 분의 사례로 나옵니다. 아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사주 좀 확대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구조거든요. 사주 한번 볼게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갑신시에 태어나셨다. 이게 경금일주인데 지지에 신자진 요렇게 삼합을 짰죠. 수에 삼합을 짰고 쥐띠니까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왕성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한 기운이 강하면 반대 기운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충의 원리죠. 자라는 글자가 두 개나 있고 신자진 수국을 짰으니까요. 그래서 그 반대 기운인 오화를 부릅니다. 오화는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정관. 오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 생겨났습니다. 비천록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주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지금 이 앞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 신자진 요 세 글자가 삼합을 짜서 수 삼합을 짜서 하나의 기운으로 바뀌잖아요. 뭐 합파마다 이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요. 신자진 삼합을 짜게 되면은 이 자라는 기운이 사라지고 진이라는 기운도 사라지면서 마침내는 이 신이라는 기운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세 글자가 하나의 거대한 수의 세력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합을 짜면서 삼합에 포함된 글자들이 원래의 속성을 상실하면서 거대한 수의 기운으로 화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이 경금 입장에서는요. 유일한 통근지가 신이었잖아요. 여기 천간에 다른 경도 떠 있지만 유일한 통근지가 신에 두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수의 기운으로 화하면서 통근지의 역할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간에 떠 있는 이 두 글자 경금은 뿌리 없이 뜬 천간의 글자가 되고 사주에서 가장 약하게 보는 구조죠. 사주에서는 뿌리 없이 천간에 뜬 글자를 가장 약하다고 보잖아요. 원래는 신시에 태어나서 경금 두 개가 투관했으니까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지지가 수국을 짜면서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일간이 지나치게 약해졌죠.
이 부분이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금일간이 비천녹마를 봐서 귀해졌지만 삼합을 짜면서 신이 통근지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일간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면서 일간의 설이 굉장히 심해진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천녹막격은 좀 신강해야지 그 귀기를 누린다고 하는데 이 귀기가 일시에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이 귀기가 상실되냐 이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근묘화실상 시에 있으니까 인생의 말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의 기운이 더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이분은 검찰총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한 파란을 겪고 계신 분입니다. 비천녹막격이 검찰총장 흔히 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절에. 이분의 경우에 비천녹막격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갑신시라고 한다면 아주 뚜렷하게 비천녹막격에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까지 오르셨는데 공교롭게 신금이 일간의 뿌리 역할을 상실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일생 재관격도 법관 장악 많이 하고 비천녹마 갖춘 자는 검찰청장 흔히 본다. 정화일주, 기토일주가 재격이나 관격을 짰을 때 법권 장악을 많이 한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위직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비천녹마, 허자로 재나 관을 본 구조는 검찰청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모든 정기일생 재관격이 법과 관련된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천녹마 갖췄다고 무조건 검찰청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모든 이런 구절들이 현실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특징을 파악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천녹마 갖춘 자는 검찰청장 흔히 본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의견을 하나 더 보탰죠. 일간의 신강약 여부, 일간이 좀 왕성해야 비천녹마의 관을 버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낭패를 말년에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